문자열 메소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메소드란 함수의 일종인데 특정 클래스에 속해 있는 함수를 말합니다. 특히 문자열 자료형은 우리가 텍스트를 아주 편리하게 다룰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익한 메소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클래스에 속한 메소드 중에서 일부 자주 사용하는 중요한 메소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자열 메소드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주제별로 나눠서 여러 개의 동영상으로 강의하겠습니다. 문자열 메소드의 첫 번째 강의에서는 문자열을 분할하고 결합하는 메소드들을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문자열 분할하는 메소드 중에서 파티션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티션 메소드와 쌍을 이루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것이 R-파티션입니다. 이 두 메소드는 특정 구분자가 처음 나온 위치에서 분할을 하죠. 이렇게 분할한 후에 분할자와 양쪽을 모두 투플 형식으로 3등분해서 반환하는 이러한 문자열 분할 메소드입니다. 파티션 메소드는 왼쪽에서 출발해서 구분자가 있는지를 찾고요. R 파티션은 반대로 right, 즉 오른쪽에서부터 검색을 시작합니다. 만약 찾는 구분자가 존재하지 않으면요. 문자열 전체와 빈 문자열 두 개를 투플로 만들어 반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개의 문자열을 갖다가 반환하겠죠. 여기에서는 영어와 한글 문자열을 사용해서 이 두 메소드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로는 이제 영어로는 Introduction to Python을 사용했고요. 한글 문자열로는 이제 파이썬을 배우면서 파이썬을 즐기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코드를 보면요. ENG, 즉 영어 문자열을 파티션을 나누는데 이 코드는요. 왼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공백 문자가 처음 나오는 부분을 기준으로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인트로덕션 다음에 공백이 있죠. 그래서 공백으로 분할하고 그 다음에는 to partition, to 다음에 공백이 있지만은 처음 나오는 데서 이제 분할을 하기 때문에 to partition 하나의 문자열로 이렇게 세 개의 투플로 이제 반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건 어떠냐면요. R 파티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오른쪽에서부터 출발해서 공백 문자가 처음 나오는 부분을 기준으로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Introduction 2까지가 하나의 문자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2 다음에 오는 공백이 오른쪽에서 볼 때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분할했기 때문에 파이썬이 따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튜플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코드는 파티션을 사용해서 한글 문장을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처음 나오는 느낌표를 기준으로 분할을 했죠. 그래서 분할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또 세 개의 값이 있는데요. 파이썬을 배우면서 파이썬을 즐기자. 그리고 처음 나타나는 분할자 느낌표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느낌표 두 개. 이렇게 분할을 했죠. 네 번째 코드는 마치 이게 폴더와 파이썬 어떤 실행 파일이죠. 이것을 분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이제 가져오도록 R 파티션을 사용했습니다. R 파티션을 사용해서 하면은 이렇게 패스해서 폴더 이름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파일 이름이 나오는 그런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SR 파티션에서 슬래시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use local bin까지가 하나가 나오고요. 이건 마치 폴더처럼. 그리고 이제 폴더 구분자인 슬래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도 설명했는데 만약에 문자열에 지정한 구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S에 보면은 X라는 문자는 없죠. 이렇게 구분자가 없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문자열 전체와 그리고는 빈 문자열 두 개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값을 가진 투플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문자열 분할 메소드 중에서 이제 스플리트와 R 스플리트 이 두 가지를 알아볼 것인데요. 이 두 메소드는 문자열을 리스트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우리는 아직 리스트는 안 배웠어요. 오른쪽에 보면 리스트라는 설명이 짧게 있는데요. 리스트는 이제 복합 자료형이고 순회형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주로 리스트는 대괄호를 이렇게 대괄호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객체는 콤마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서 일단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플리트 메소드가 반환하는 것은 리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두 메소드의 차이점은요. 일단은 분할을 시작하는 방향입니다. 스플리트는 구분자의 매개 변수 SEP 있죠. 이것을 기준으로 문자열을 어떻게 왼쪽부터 나누죠. 그래서 리스트 형태로 반환하고요. R 스플리트는 구분자 SEP를 기준으로 문자열의 오른쪽에서부터 나누는, 즉 R은 또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반대 방향. 그렇게 해서 리스트 형태로 반환을 합니다. 여기 첫 번째 매개 변수인 SEP는요. 제가 방금 구분자라고 불렀는데 이 구분자는 문자열을 분할할 때 기준이 되는 문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구분자를 생략을 하면요. 기본값은 구분자가 none이죠. 즉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략을 하면은 화이트 스페이스 기준으로 분할합니다. 우리가 화이트 스페이스는 배웠죠. 여기에는 이제 탭 문자도 있고 세 줄 바꿈 문자도 있고 여러 개 몇 개의 문자 공백까지 포함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구분자는요. 반환하는 리스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파티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구분자가 포함이 되어서 3개의 투플로 3개의 값을 가진 투플로 반환했죠. 그런데 여기 스플리트에서는 구분자는 반환하는 리스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개 변수인 맥스 스플리트는 즉 최대 분할 값이라 부르는데요. 이 최대 분할 값으로 이 값만큼만 구분자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분할합니다. 예를 들었어요. 최대 분할 값 맥스 스플리트가 2로 이렇게 설정이 되면은 문자열을 구분자 기준으로 두 분만 분할하기 때문에 분할한 문자열은 3개가 되겠죠. 이렇게 3개가 들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 분할하고 나머지 이렇게. 만약에 문자열에서 구분자 SEP가 나타나는 수가 최대 분할 값인 맥스 스플릿보다도 적다면은요. 구분자 SEP를 기준으로 모두 분할합니다. 왜냐하면 맥스 스플릿보다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최대 분할값 맥스 스플릿를 생략하거나 기본값인 마이너스 1을 설정하면요. 주로 생략하겠죠. 이런 경우에. 그러면 구분자 SEP가 나타난 만큼 모두 분할합니다. 참고로 요 맨 아래에 보시면은 문자열의 스플리트 라인즈라는 메소드를 또 하나 소개했는데요. 이 스플리트 라인즈 메소드도 자주 사용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파일 처리에서 스플리트 라인즈를 자주 사용하게 될 건데요. 이 메소드는요. 각 줄, 파일에 있는 각 라인의 끝에 세 줄 바꾼 문자가 있죠. 그리고 세 줄 바꾼 문자 위에 기타 이제 화이트 스페이스가 들어있을 경우, 특히 이제 윈도우 컴퓨터 환경에서는 역/n과 역/r 이렇게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캐리지 리턴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한 후에 문자열의 줄 단위로, 그러니까 문자열 맨 마지막에 세 줄 바꿈을 제외하고 그냥 문자만 가지고 줄 단위로 만들어서 라인별 라인 이렇게 만들어서 리스트 형식으로 반환을 하기 때문에 세 줄 바꿈 문자가 없이 각 줄의 문자열을 처리할 수가 있어서 이럴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파일 처리할 때 다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재 바로 쓰는 파이썬 기초편에도 요 스플리트 라인즈 쓰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예시 코드를 한번 보면서 스플리트 메소드 그리고 R 스플리트 메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도 영어 문장과 한글 문장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한글 문자열을 보겠습니다. 파이썬을 배우면서 파이썬을 즐기자 같은 예를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 코드는 그냥 스플리트만 썼습니다. 즉 구분자 SEP와 최대 분할 값 맥스 스플리트를 생략을 했죠. 그리고 기본 값을 적용한 겁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됩니까? 구분자는 화이트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모두 분할하게 되죠. 그리고 한글 문장의 화이트 스페이스가 여기에서는 뭡니까? 파이썬을 공백, 뭐 여기에 보면은 태 문자나 세 줄밖에 문자가 없죠. 그냥 공백뿐입니다. 공백뿐이기 때문에 그냥 공백 문자를 기준으로 모두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스트로 반환하는데 파이썬을 배우면서 파이썬을 즐기자 느낌표 이렇게 4개의 문자열을 리스트의 자료형으로 만들어서 반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요. 문자어를 이제 구분자로 사용했죠. 그래서 어를 기준으로 이제 분리를 하겠죠. 그래서 파이썬을 배우면서 파이썬을 즐기자니까 파이썬 그리고 이 구분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는 생략되고요. 파이썬 그리고 띄어쓰기 배우면서 파이썬 이렇게 하나의 문자열 그리고 띄어쓰기 즐기자 느낌표 이렇게 3개의 문자열을 리스트 형태로 반환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배우면서와 즐기자 앞에 공백 문자가 하나 있죠. 이처럼 공백 문자도 하나의 문자로 취급을 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이제 R 스플릿로 어를 구분자를 사용했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맥스 스플리트, 즉 최대 분할 값을 1로 지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사실 코드가 separate가 을이고 맥스 스플리트가 1과 똑같은 코드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즐기자 바로 앞에 있는 파이썬 을 오른쪽에서부터 찾으니까 그래서 파이썬 을에서 여기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만 분리했죠. 그래서 파이썬을 배우면서 파이썬까지가 하나의 문자열 그리고 을은 생략되고 공백과 즐기자 느낌표 이렇게 2개의 문자열을 리스트에다가 담아서 반환을 했습니다. 네 번째 코드는 SEP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화이트 스페이스 문자를 기준으로 그리고 스플리트입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두 분만 분할했죠. 이렇게 파이썬을 다음에 공백 그리고 배우면서 다음에 공백 그리고 세 번째 공백은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맥스 스플리트가 두 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썬을 즐기자 이렇게 해서 3개의 문자열을 리스트에 담아서 반환을 했고요. 왼쪽 마지막 코드를 보면은 R 스플리트 메소드로 화이트 스페이스 문자를 기준으로 오른쪽부터 한 번만 분할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한 번이니까 즐기자 앞에 있는 공백 이것을 기준으로 그냥 2개로 나눠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파이썬을 배우면서 파이썬을 가지고 그리고 즐기자 느낌표 이렇게 2개의 문자열을 리스트로 반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어 문자열 한번 볼까요? Introduction to Python을 사용했던 이 예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코드들인데요. 첫 번째는 여기서 화이트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R 스플리트를 사용해서 맥스 스플리트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화이트 스페이스 기준으로 분할을 하죠. 근데 오른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Introduction to Python 이렇게 되었죠. 사실 이것은 모두 분할하기 때문에 R 스플리트 대신에 그냥 스플리트를 사용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두 번째 코드는 영어 알파벳 소문자 T를 이제 SEP로 사용했죠. 분리자로 사용해서 T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부터 맥스 스플리트 두 번입니다. 2번 분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n 다음에 T가 없어지고요. in 그리고 T 다음에는 RODUCK 해가지고 쭉 오다가 그리고는 T가 다시 였으니까 introduction에서 여기 T를 빼고 ION 나머지가 다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은 2번만 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2는 분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3개의 문자를 리스트에 담아서 이렇게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드는요. 구분자로 소문자 O를 사용했죠. 그리고 R 스플리트를 사용해서 최대한 한 번만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문자 O가 나오는 게 파이썬의 그 O, N 다음에 N 앞에 있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했기 때문에 Introduction to Python 이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N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문자열로 리스트에 담아서 반환을 했고요. 마지막 코드는 R 스플릿으로 소문자를 기준으로 모두 분할하죠. 맥스 스플릿을 지정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보면요, 그냥 하는 스플리트와 똑같은 결과죠. 그냥 O가 소문자가 있으면 무조건 분할했기 때문에 인트로, 그 다음에 덕션 해서 그 다음에 O가 또 나오고 N 공백 T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분할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주의할 거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요, 지정한 구분자 SEP가 문자열의 맨 끝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 이제 반환하는 리스트의 마지막에는 빈 문자열을 포함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Introduction to Python에서 N 있지 않습니까? N이 마지막이죠. 마지막. 그러면 이 마지막 N은 포함 안 시키고 그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이썬 다음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 문자열을 이제 포함해서 이제 그걸 이제 반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플리트 메소드는 구분자를 기준으로 이제 양쪽을 반환하는데 이 구분자의 오른쪽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른쪽은 빈 문자를 반환했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걸 한번 볼게요. 이게 두 줄입니다 하고 역슬래시에 세 줄 바꾼 문자죠. 세 줄 바꾼 문자도 화이트 스페이스이긴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스플리트를 뭐라 했습니까? 세 줄 바꾼 문자를 기준으로 분리를 해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빈 문자를 반환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의할 거는요. 기본값인 화이트 스페이스 기준으로 문자열을 구분할 때 만약 화이트 스페이스가 연속으로 붙어 있으면은 이들은 하나의 화이트 스페이스로 취급합니다. 즉 연속으로 붙어 있는 화이트 스페이스는 한 개의 구분자를 취급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들 볼 때 첫 번째 예를 보면요. 공백, 탭, 공백, 공백, 및 세 줄 바꿈, 공백, 세 줄 바꿈, 탭, 공백, 공백, 탭, 공백 이렇게 되어 있죠. 연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걸 이제 빈 리스트로 반환을 합니다. 대충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그 다음 코드는 어떻습니까? 공백이 연속으로 쭉 되어 있죠. 이 경우에 스플리트의 기본값인 화이트 스페이스만 썼죠. SEP에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도 빈 리스트만 반환합니다. 그럼 빈 문자를 스플리트하면 어떻게 될까요? 빈 문자 자체가 이미 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빈 리스트를 반환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거 공백 2개, 1 공백 2개, 3 이렇게 해서 쭉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공백은 하나로 치기 때문에 이렇게 1, 2, 3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것도 보면은 공백과 탭 또는 세 줄 바꾼 문자와 탭 이런 것들 막 섞여 있어요. 이런 경우도 연속으로 된 것을 하나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스플리트 메소드의 특징을 아주 잘 이해하시고요. 이 스플리트 메소드가 언제 빈 리스트를 반환하는지 또는 리스트 안에 맨 마지막에 빈 문자를 반환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 문자열 분할을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문자를 결합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우리가 방금 문자를 분할했죠. 근데 문자를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인 메소드는요. 여러 문자열을 한 번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데 조인 메소드 뒤에 오는 괄호 안에 전달인자로 사용하는 순회형 자료를 이제 연결하는데요. 뭐로 연결하냐면은 바로 앞에 있는 거. 조인 바로 앞에 있는 마침표 앞에 있는 결합 문자열 있죠. 이 결합 문자열로 순회형 자료에 있는 모든 값들을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자열로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즉 여러 개의 문자열을 한꺼번에 이제 사용할 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순회형에는 무엇이 올 수 있느냐?
순회형 자료는 이제 문자열,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그리고 세트가 순회형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조인 메소드가 문자열들을 결합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반환하는 메소드이기 때문에요. 순회형이 담고 있는 데이터 값들은 모두 문자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합 문자열은 조인 앞에 있는 결합 문자열 있죠. 이것은 순회형이 담고 있는 모든 문자열 값들을 결합할 때 사용하는 문자열입니다. 여기 예제 코드를 보면 변수 인스트루먼트에 4개의 문자열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있죠. 이것을 이제 이 변수 인스트루먼트에 할당을 했는데 그 다음 줄 코드를 보면요. 즉 순회형 자료인 이 리스트 들어있는 드럼과 기타와 베이스와 키보드를 결합 문자열이 뭡니까? 공백 하나죠. 공백 하나를 결합 문자로 사용해서 이 리스트에 있는 4개의 문자를 결합을 하는 겁니다. 이 결과는 이제 하나의 문자열로 나온다 했죠. 이렇게 나옵니다. 문자열로 나오고요. 드럼 띄우고 기타 띄우고 베이스 띄우고 키보드 이렇게 하나의 문자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코드는요. 결합 문자열로 아예 빈 문자열을 사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공백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4개의 문자열 사이에 아무런 공백도 없이 하나의 문자열로 결합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드럼 더하기 기타 더하기 베이스 더하기 키보드와 아주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띄어쓰기 없이 했던 거고요. 세 번째 결합 문자열은 뭘 했습니까? 콤마와 공백 문자 하나 이렇게 2개를 가지고 결합 문자를 사용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각각의 문자를 콤마 띄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합을 해서 만든 하나의 문자열을 반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드는요. 몇 개의 부호를 조합해서 문자열을 결합하는 거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결합 문자열을 가지고 이렇게 드럼, 기타, 베이스, 키보드 이렇게 결합한 하나의 문자열을 만들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데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5번째는 결합 문자열로 더하기 부호를 사용했죠. 띄어쓰기와 더하기 부호를 사용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리버스 함수를 씁니다. 리버스 함수는 뭐냐 하면은 리스트에 들어있는 값들 드럼, 기타, 베이스, 키보드를 리버스 하는 거죠. 즉 키보드, 베이스, 기타, 드럼으로 이렇게 역순으로 해서 더하기로 조인을 했다. 그래서 그 결과는요. 이렇게 순서가 바뀌고 더하기로 각 문자열을 구분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서 반환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조인 메소드로 전달되는 이 순회형 자료가 여기 있으면 리스트인데 파이썬과 숫자 5 이렇게 돼 있죠. 이처럼 어떤 하나라도 문자열이 아니면은, 즉, 모두가 문자열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5라는 것은 이제 정수죠. 이렇게 되면요, 여기는 타입 에러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자열 결합을 할 수가 없겠죠. 문자와 숫자는 결합 못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아주 많은 수의 문자열을 하나로 결합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반환할 수 있는 메소드고, 이것도 나중에 텍스트 분석할 때 텍스트 코퍼스를 처리할 때 자주 쓰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메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